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청소년들은 뭐 미래가 걱정될 거고 뭐 직장인분들은 하루하루가 또 불안하고 예. 퇴직하신 분들은 또 이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말 불안할 것 투성이네요. 또 여기저기 뭐 안전사고까지 터지니까 요즘 정말 불안한데요. 네.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네, 뭐 정말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요즘인데 사실 네. 뭐 걱정도 병이다 이런 말도 있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불안감이 너무 심할 경우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함께 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가끔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 마련인데요. 이 같은 불안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가 되면 불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008년에는 39만 7천여 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52만 2천여 명이 진료를 받았는데요. 이는 5년 동안 무려 31%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불안 장애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공황 장애의 경우 최근 연예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면서 일명 연예인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생기는 병, 불안 장애. 잠시 후에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흔히 어른들이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병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생각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떨쳐버리도록 노력해야 건강한 삶이 가능할 텐데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창수 선생님, 건강의 법칙 주치 김문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 자식 걱정, 또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끼니 걱정 이것뿐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걱정할 거리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죠. 과거 어릴 때에 비하면 정말 걱정할 것 없는 세상 같은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국민 행복도는 41이라 그럽니다. 국민 총생산은 14이니까 경제 규모로는 14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저 후진국에 가깝다 이 이야기죠. 예. 걱정만 한다고 뭐 해결될 일도 아닌데 참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시험을 본다거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조금 불안하던데 사실 이 정도 불안감은 누구나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감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불안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고 정도가 지나친 것을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불안할 때 보면요, 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손에 땀이 난다기도 하고, 뭐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는데 이런 뭐 그렇죠. 증상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안하면 우리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데요. 근육이 긴장이 된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뛴다든지, 호흡이 가빠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떨린다든지, 예. 소변이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아랫배가 아파서 설사가 난다든지, 그리고 이 피로가 쉽게 느껴지는 그런 등의 신체 증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손에 땀이 많고 배도 가끔 아프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가 지나친 불안장애 정도는 어떤 겁니까? 네,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고요.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되면 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오래 지속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 갱년기가 되면 우울하다, 뭐 불안하다 이런 증상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겠죠?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죠. 대개 이제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린다든가 식은땀이 난다든가
또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똑같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뭐 이유 없이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고 우울해지고 이제 이렇죠. 예. 근데 그게 정신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그런 오해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예, 특히 심장 질환으로 많이 오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뇌졸중 같은 걸 의심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경련성 장애나 그리고 저혈당증이 있을 때 이 불안 장애와 유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감별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불안 장애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전에 시민들은 언제 불안감을 느끼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세희 리포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평소에 굉장히 근데 온화해 보이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평소에 좀 불안한 증세들 느끼실 때가 있나요? 예, 조금 있죠. 요즘은 네. 저기 집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네. 집이 아파트라 가지고 주택을 살다가 아파트를 이사를 가니까 네. 예전에 저희 신혼 때 살던 데하고는 또 지금 많이 삶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생활 자체도 그렇고 또 사람들 생각들도 많이 달라가지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층간 소음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것들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게 스트레스나 뭐 불안 증세가 있을 때는 우리 몸이 좀 어떻게 보이는가요? 변화하는가요? 몸이 조금 뭐 이렇게 아무래도 집에 이제 식구들한테 짜증을 조금 낸다든지 그런 증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평소에 불안감을 좀 느끼는 편인가요? 네, 저는 이제 취업 때문에 불안감 좀 느끼고 있어요. 불안감 어떤 식으로 불안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즘 들어서는. 그럼 그 증세가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불안하면? 그냥 잠도 안 오고 맞아요. 학교에서도 맨날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좀. 외모를 보면 워낙에 생글생글한 이미지라서 불안감을 느끼실까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불안감이 느끼실 때 있으세요? 예, 당연히 있죠. 당연이라고 하셨는데 네. 언제 그런 감정들을 느끼세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안 들어올 때. 네. 예. 그리고 뭐 뭔가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불안. 예. 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계속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안 되고 네. 머릿속에 복잡한 예.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불안한 증세들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좀 어떨 때 그런 증상들을 느끼시나요? 제 같은 경우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50이 되는데 그 노후에 대한 불안이 최고 많죠. 뭐 노후에는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불안감들. 그렇죠. 요즘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근데 내가 정년은 어차피 60이면 끝나는데 나머지 한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많죠. 우리 어머니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요. 막 위에 집에서 쿵쿵거릴 때, 아이고. 그럴 때는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한 막 증세가 막 나요. 이유 없이. 공감합니다. 네. 어머, 그럴 네. 때는 좀 어떠세요? 마음들이? 그럴 때는 요즘에는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네. 갈 수는 없고 그냥 그걸 그냥 꾹 누르고 있는 거죠.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네. 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들 저마다 고민거리 갖고 계신데 네. 화면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 대인기피증, 다른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거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대인공포증이라고도 하고 예.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사회공포증은 이 당혹감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이를 지속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면 발표를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할 때
이게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을 자꾸 피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보면요. 21살 된 여자아이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린다는 증상 때문에 왔는데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좀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책을 읽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친구들이 얼굴이 붉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이후로 책을 읽을 때나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고요. 특히 윗사람이나 이성의 사람을 만날 때는 더 심해지고요. 나중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불편했다고 합니다. 예.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떨려하고 불안해하는 게 또 무대 공포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뭐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남들 앞에 특히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남 앞에 또는 무대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요. 얼마나 큰 예. 스트레스겠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아드레날린, 이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분비되는 건데요. 이것이 분비가 되면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숨도 가빠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동공도 확대되고 심하면 식은땀도 나고 예. 이 정도가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대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그 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불안장애 중에 하나가 요즘 연예인들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공황장애 있죠? 네, 저희가 또 앞서 뭐 주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공황장애 하면 또 연예인들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실제로 연예인이 많은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일반 인구 중에 3 내지 4%가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만약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공황장애는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황장애가 스트레스와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갑자기 이게 어느 날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황장애의 원인으로는요, 생물학적 원인과 사회 심리적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뇌 속에 청반핵과 편도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를 주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스위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청반핵과 편도액들이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카페인 등 과도하게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되면 또 뇌가 긴장되고 과로한 상태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공황장애 증상이 또 궁금해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불안 증상보다도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황장애는요, 보통의 불안에 비해서 아주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장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애로 증상은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빨라지는 느낌, 호흡이 가빠지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 1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4가지 이상이 함께 10분간 지속될 때 우리가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예. 광장 공포증하고 같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공황장애는 광장 공포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2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예. 3분의 1 이상에서 광장 공포증이 함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공항,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잘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수도 없고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요, 병원까지 오는데 30-40분이 걸리는데 네. 병원에 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곳에 갈 때는 버스 한 코스를 못 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아마 병원에 올 때는 병원에 내가 치료받으러 가니까 하는 안심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요, 이 공황장애 때문에 이게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회항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경우죠. 예, 예. 또 저는 뭐 이런 경우도 들어봤는데 뭐 손을
땀을 계속해서 자주 씻는다거나 네. 아니면 청소를 이제 하는 거죠. 어. 이런 것도 어떤 뭐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뭐 정상적으로 좀 청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 지금 그런 본인이 불편할 정도로 느낀다면 이는 강박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박장애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불안장애 일종입니다. 이 강박 행동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불안이 감소하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을 때는 다시 불안이 증가합니다. 본인이 이게 바보스럽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그런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불안장애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강박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것이 오염 강박입니다. 오염 강박. 네, 예. 오염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요, 손이나 이런 데 세균이 묻었다는 생각 때문에 손을 계속해서 씻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손을 씻고요. 심한 환자들은요, 흰 목장갑을 한 5개쯤 가져다닙니다. 오염됐다 생각하면 버리고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렇게 좌우 균형이 딱 맞아야 되고 대칭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균형 강박, 그리고 저장 강박, 예. 그리고 확인이나 의심을 하는 강박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게 가스불을 잠그었는지 현관문을 잠그었는지 몇 번씩 와서 체크를 하게 되고 이런 강박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자신의 어떤 행동들이 잘못됐다,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알죠. 압니까? 본인이 예. 바보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 이게 네.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는 거군요. 네, 매우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요즘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 참 많이 일어나는데 네. 사고를 한번 겪은 분들은 그 사고와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또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예,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1년 전에 세월호 예. 사고가 발생해서 다시 주목받게 된 장애 중에 하나가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요. 이거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극심한 외상이 있은 이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말합니다. 예. 이 증상으로는요. 그때 상황이 계속 재현돼서 떠오릅니다. 이게 회상이 되거나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 상황을 계속 피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 집이 20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못 타세요. 그 상황을 예.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돼 있고요. 잘 놀라고 아주 흥분도 잘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사실은 이제 노화라든가 모든 병이 산화 물질로 인한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병연론적 관점에서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병리입니다. 예.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몸에 많은 산화 물질을 분비시키는가 하면은요. 걱정과 불안, 오늘 주제가 불안입니다만은 이런 게 있을 때는 평소보다 50%나 많은 산화 물질이 생성된다고 그럽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의대 최근에 64편의 이와 연관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됐든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산화제가 더 많이 분비가 되고 축적이 돼서 노화가 촉진이 되고 심혈관 질환은 물리고 치매까지도 늘어난다. 이거는 내가 녹이 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소방방재청 보고에 의하면은 전국 소방 공무원의 39%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만 일에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렇게 치매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불안과 우울, 자살까지도 유발할 수 있고 또 39%나 되는 외상 후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몇 프로나 하고 있겠습니까? 인식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불안장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심 또 사회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 건강의 법칙 저희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안장애 혼자만 겪는 게 아니니까 한 번쯤 좀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번에는 불안장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수희 씨. 불안감을 가지면 일을 뭐 잘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만으로도 예, 예. 좀 그리고 불안불안하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 뭔가 일이 안 잡혀요. 예.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까요? 그럴 때는 가만히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예. 그리고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지 차근차근 한번 적어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도움이 예, 되는. 특히나 명상음악 들어서 호흡 같은 거 하거든요. 복식호흡 같은 거. 예, 예. 호흡법 같은 거 조금 알려주세요.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음악이 명상음악 있잖아요. 그죠? 명상음악 일단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천천히 배를 볼록하게 했다가 그리고 배를 넣었다가 천천히 호흡을 한 10회 정도만 하게 되면 예, 평온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또 잘 되더라고요. 예, 예. 뭐 일상 생활을 하실 때 네. 불안감을 좀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불안한 증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웃으려고 하고. 네. 워낙에 잘 웃으시니까. 네. 보기가 참 좋습니다. 네. 그냥 게임 같은 걸 하면서 게임도 예, 그냥 뭐 친구한테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러면 그런 게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씩 요즘 또 너무 좋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 운동하기. 그럼요. 예, 강변 쪽 걷기도 하고요. 이제 음악을 좀 듣기도 하고. 예. 그러면 좀 많이 예, 조금 예. 네,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여행을 좀 가는 편인데 밤 되면 또 외로워서 불안해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 하면 모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를 말씀을 하죠. 히포크라테스가 말씀하시기를 운동과 그다음에 햇볕, 물론 이제 공기와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이것을 삶의 우리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분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운동, 사랑, 용서, 명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분들을 오늘 방송에 모셨어야 되는데. 좋은 방법들이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이런 불안 장애를 만약에 좀 심한데 그대로 뒀다 했을 때 혹시 다른 뭐 정신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안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두면요. 불안장애 그 자체도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우울증이 흔히 많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걸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뭐 정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약물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복용을 하면 뭐 호전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먹는다 하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든지 중독이 되는 약을 준다든지 그런 뭐 오해들이 이런 좀 생각들을 있죠. 많이 하시는데요.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약들은요. 대개 항우울제를 많이 사용하고요. 항불안제를 사용하는데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수준으로는요. 의존이 되지도 않고 뭐 멍청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정상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조기에 와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대략 한 70~80%는요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약물 치료 말고는 그럼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까? 네, 약물 치료 외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합니다. 예. 이제 공황장애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인지 치료를 통해서 이 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을 교정해 주는 거죠. 공황장애 환자들은 내가 미치거나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휩싸이게 되니까요. 절대로 이 병으로는 미치거나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여러 차례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워낙 그런 증상을 겪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완요법, 아까 말씀하신 근육 이완이나 이제 호흡 훈련법 같은 걸 했어요. 불안을 줄일 수 있고요. 그 외에 광장곡포증이 있는 이런 공황장애는요.
노출 치료라는 걸 합니다. 예. 실제 이제 제 환자처럼 버스를 못 타는 분 같으면 이제 아는 분과 함께 버스를 태워서 처음 한 코스, 두 코스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또 상상으로 하는 노출 치료도 있고요. 그 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게 이 불안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요. 자기의 일상생활 습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카페인이나 음주, 흡연 같은 걸 줄이고요. 특히 과로를 피해야 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하면 훨씬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불안장애 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불안장애는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울증이나 아까 말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불안장애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무겁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상. 그렇지만 그렇게 분비된 호르몬을 우리가 빨리 없애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고 때론 편안히 명상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햇볕도 자주 쬐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불안하고 짜증스러운 호르몬을 없앨 수 있는 반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생겨납니다. 꼭 그대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불안감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거리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실수해도 또 실패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네.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 일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세트를 드립니다.